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히브리어 강의 영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의 한 2달 만에 히브리어 강의 영상을 다시 찍게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해서 찍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시간을 내서 강의를 다시 하나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어 동사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데 계속형 미완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 동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서 제가 올려놓은 영상 중에 11번째, 12번째, 13번째 여기를 먼저 공부를 하고 들어야만 하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와 관련된 특별히 완료형 동사하고 미완료 동사형에 관해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먼저 다루고 나서 이 영상을 봐야지 그나마 효과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제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동사, 히브리어 동사에는 7가지 패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칼 동사, PL 여기 있죠. 여기 칼, PL, 히필, 그 다음에 니팔, 푸알, 호팔, 히트파엘 이런 것처럼 7가지 형태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나눠 보면 단순형으로 칼 단순형 있죠. 여기 보이면 단순형으로 칼 동사, 니팔 동사가 있습니다. 칼 동사와 니팔 동사의 차이는 능동태냐 수동태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형 칼 동사인 거고 나는 누구에게 맞았다라고 하면 니팔 동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강조형에는 PL과 푸알이 있습니다. PL 동사라고 하는 것은 때리긴 때렸는데 그냥 때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세게 때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앞에 동사 하나 안에 이 PL 동사 형태를 취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세게 누구를 세게 때렸다라고 해서 때리다 앞에 부사 세게를 이렇게 붙여서 표현을 하지만 히브리어 동사에는 이렇게 PL 동사형을 취함으로 인해서 세게라고 하는 이 부사를 첨가하지 않고도 그와 같은 강조형의 의미를 갖는다. PL은 PL의 수동태, 히필은 사역형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역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뭐뭐뭐 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제 have 동사라든지 make 동사라든지 뭐 get이라고 하는 동사 이런 동사를 통해서 내가 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동사를 히필형을 취하여서 그와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 호팔이라고 하는 것은 히필형의 수동태다. 히트파일은 죄기 동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동사 7가지 패턴과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제가 올려놓은 영상 11번째, 12번째, 13번째 여기 영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이제 동사 활용 8가지입니다. 동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이제 정리된 도표예요. 완료형은 동작의 완료, 미완료는 동작의 미완료. 이건 쉽죠.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공부할 부분은 이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명령과 관련된 내용, 청원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간접 명령, 그다음에 단순 부정사, 분사, 뭐 이게 단수 부정사와 이제 강조 부정사 이렇게 좀 나누는데 요거와 관련된 것은 앞으로 이제 올라갈 이제 영상들을 통해서 이제 다뤄지게 될 내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와 관련된 내용,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와 관련된 내용, 연관된 내용입니다.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동사의 미완료형과 동사의 완료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완료형이 있고 미완료형이 있습니다. 그죠? 완료형은 동작의 완료, 미완료형은 동작의 미완료, 이렇게 특징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료형은 동작의 완료 또는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 무엇으로 번역을 하냐 하면 과거로 번역을 합니다. 과거. 완료형은 과거로 번역한다. 그래서 이 동사 카탈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칼, 완료형, 3인칭 남성 단수예요. 칼, 완료,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완료형이기 때문에 그는 죽였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누구를 죽였다 목적어가 나오겠죠. 그럼 여하튼간 이 동사, 이 완료 동사 하나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동작이 완료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는 죽였다라고 번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완료형은 보통 또 어떤 그 이름으로 부르느냐 하면 이렇게 카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책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완료형이라고도 하고 카탈형이다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이렇게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문법책에 따라 아니면은 저자에 따라서 칼 완료형 또는 뭐 칼 카탈형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할 것은 완료형은 동작의 완료다. 따라서 과거형으로 번역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완료형은 뭐예요? 동작의 미완료다. 완료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번역하냐? 미래 혹은 이제 현재로 번역을 합니다.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크톨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칼,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팔싱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칼,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그러면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겠어요? 그는 죽였다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죽일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료형은 과거형으로 번역한다, 미완료형은 미래로 번역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히브리어 동사에는 이와 같이 그냥 단순하게 완료형, 미완료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형태로만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독특한 형태를 취하면서 반전된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요거는 독특한 접속사 바부에 의해서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접속사 하나가 붙여짐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반전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래로 번역해야 할 것을 과거로 번역하고 과거로 번역할 것을 미래로 번역해야 되는 그런 독특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책에는 이런 독특한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제가 독특한 용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독특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독특한이라는 말은 문법책에서는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는 접속사 바부가 있죠. 그 일반적인 히브리어 접속사 바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러나 이런 걸로 이제 번역이 되죠. 뭐 혹은 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접두사로만 사용된다. 이거는 뭐예요? 단어와 단어 그 사이에 이렇게 떨어져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어에 붙어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베드라고 하는 명사가 있다라고 하면 접속사가 이렇게 붙여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에베드 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사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일반적인 접속사 바브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사를 붙일 때 해당 단어의 첫 모음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제 뭐 베이트로 시작된다든지 패로 시작된다든지 메모로 시작된다든지 이와 같은 단어로 시작되는 경우는 이렇게 배를 붙이지 않고 우를 붙입니다. 범프라고 하죠. 자, 이와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유성 샤바로 시작된다든지 어떤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유성 샤바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슈렉으로 되는 거죠. 슈렉으로 된다든지 단음절일 경우 뭐 바가 된다든지 카네치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모음의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접속사 바보와 관련된 영상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보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접속사 바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접속사 바브의 특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제가 사용한 단어를 다시 사용하자면 독특한 바브가 있어요. 독특한 바보가 아니라 독특한 역할을 하는 접속사 바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계속형 바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는 뭐 이것도 이 문법책의 이렇게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형 바브, 연속복 바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계속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거예요. 계속형 바브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여기서 말했던 일반적인 접속사 바브와는 다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형 바브라고 그런다. 그 영어로는 consecutive verb 혹은 verb conjugative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verb conversive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 학자들마다 이렇게 또 사용하는 단어들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음력을 verb에 대한 음력을 어떤 학자는 W로 하고 어떤 학자는 V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그 음력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형 바브는 일반적인 바브와는 조금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기능을 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속형 바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완료 동사 있죠. 그 다음에 완료 동사 있죠. 그 동사 앞에 이렇게 접속사 바브가 붙어서 생기는 독특한 형태를 말합니다. 그거를 이제 계속형 바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것은 접속사 바브에는 그냥 일반적인 용법으로서의 바브가 있고 다시 말해서 그리고 그러나 이게 단순한 접속사로서의 그런 기능도 있고 그것 이상의 의미 특별히 미완료 동사하고 완료 동사에 이렇게 접속사 바브가 붙음으로 인해서 일반 접속사 바브 이상의 의미, 이상의 기능을 하는 바브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형 바브가 있다라고 했어요. 계속형 바브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완료형 동사, 미완료형 동사에 접속사 바브가 붙어서 독특한 기능을 할 때의 그 바브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한번 보면 미완료형 동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접속사 바브를 붙이는 거예요. 접속사 바브.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완료의 의미로 완료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보세요. 미완료는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번역한다고 했어요? 미래로 번역한다. 그러니까 미완료형은 미래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접속사가 붙었을 때는 어떤 의미가 된다? 과거의 의미가 된다. 완료된 동작의 완료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완료형 동사에다가 접속사 바브를 이렇게 붙이면 완료의 의미가 아니라 미완료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럴 때는 완료로 번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번역해요? 미래로 번역한다든지 현재로 번역한다든지 문맥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동사에다가, 즉 미완료 동사에다가 접속 바브를 붙이면 과거로 번역한다. 완료의 의미를 갖는다. 그 다음에 완료형 동사에 접속사 바브를 붙이면 미완료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그때는 미래 혹은 현재로 번역한다. 완료로 번역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히브리인들은 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뭐 이제 그 사람들의 언어적인 어떤 그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과거의 그 사건들, 어떤 동작이라든지 어떤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들을 표현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이 계속형 바브를 사용해서 표현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자다,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쓴다라고 했었을 때, 그리고 과거의 어떤 연속적인 동작이나 상황이나 사건들을 묘사하고자 할 때, 그때 계속형 바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료 동사에다가 접속사 바브를, 계속형 바브를 붙여서 사용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혹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난 동작 사건의 연속성,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작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내러티브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속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이렇게 미완료형 동사에다가 계속형 바브를 붙여서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미완료형 동사에다가 접속사 바브를 붙이는, 즉 계속형 바브라고 불리우는, 이것을 붙였을 때 이제 어떤 형태를 갖게 되는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용법으로 사용되는지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계속형 미완료. 그 형태를 보면 이렇습니다. 계속형 미완료 형태와 특징,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여기를 보면 이렇죠. 이크톨에다가 접속사 바브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형태가 좀 다르죠.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 하면 바브 밑에 뭐가 있어요? 파타가 있습니다. 원래는 바브에다가 슈바가 붙어 있죠. 유성 슈바가 붙어 있습니다. 베가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 계속형 그 바브는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 바브에다가 파타가 붙는 거예요. 파타. 그리고 미완료형 접두사, 즉 여기 같은 경우는 이크톨이죠. 이크톨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요드 안에다가 뭐를 찍느냐면 중복점을 찍습니다. 미완료 접두사에 중복점을 찍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형 미완료의 특징입니다.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를 만약에 보게 되면 이것이 미완료 동사이냐 완료 동사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미완료 동사인지 아니면 계속형 미완료형인지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돼요. 뭘로? 이렇게 파타라든지 아니면 이게 중복점이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티크톨 이랬어요. 3인칭 여성 단수예요. 칼 미완료 3인칭 여성 단수. 근데 여기 미완료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중복점을 찍는 거예요. 파타 중복점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거는 일반적인 미완료형이 아니구나, 이건 계속형 미완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뭘로 번역을 해야 돼요? 과거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는 죽였다 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자, 좀 더 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형 미완료의 의미 뭘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미완료형은 뭘로 번역한다? 미래로 번역한다. 계속형 미완료는 뭘로 번역해야 된다? 과거, 시제 혹은 현재로 번역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보통 주안점을 두면 될 것 같아요.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칼 미완료 같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칼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이렇게 되죠. 지키다 라고 하는 동사죠. 감시하다 이런 뜻도 되죠. 그래서 그는 지킬 것이다, 그는 감시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칼 미완료 계속형 바브가 붙으면, 다시 말해서 칼 미완료형으로 계속형 미완료형으로 쓰이게 되면 바브 밑에 파타가 되어 있고 그 안에 요드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접두사 안에 중복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뭘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칼 미완료 계속형이구나, 즉 계속형 미완료형이구나 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걸 뭘로 번역해야 돼요? 그리고 그는 지켰다, 과거로 번역해야 된다. 이치코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치코르 짜카르라고 하는 동사, 즉 기억하다의 동사에 칼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이죠. 그는 지킬 것이다 라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거기에다가 접속사 바브를 붙이고 파타를 붙인 다음에 접두사 요드 안에 중복점을 찍으면 이거는 그냥 일반형 그 미완료형이 아니다. 이거는 계속형 미완료다. 그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된다? 과거로 번역해야 된다. 그리고 그는 기억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이렇게 그 일반 그 미완료형하고 그리고 계속형 미완료형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계속형 미완료형 패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그 제 구글 드라이브에 구글 드라이브에 이게 PDF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운을 받아서 여기에 나와 이걸 프린트를 한 다음에 컬러 프린트 하면 더 좋겠죠. 프린트를 한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 보는 거예요. 아니면 PDF 파일로 이렇게 다운 받아서 이 화면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읽어 보고 형태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계속형 미완료형의 이제 변화입니다. 패턴 변화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여기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일반 미완료형과의 차이를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완료형 패턴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슬라이드네요. 그죠?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모든 그 접두사 앞에 아까 미완료형 접두사 앞에 바브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바브가 붙어 있죠. 다 바브가 붙어 있습니다. 다 바브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크톨이기 때문에 이크톨, 티크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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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크톨 이렇게 접두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미완료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브가 붙어 있고 그 밑에 파타가 붙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접두사 안에 요드, 그다음에 타우 그 안에 뭐가 붙어 있어요? 중복점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건 계속형 미완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그 알렙은 중복점이 붙을 수가 없죠. whom 문자, 즉 알렙, hey, 그 다음에 hate, 그 다음에 아인 이런 것들은 중복점이 붙지가 않죠. 중복점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점이 붙지 않는 대신 여기 단모음, 파타 밑에 있는 단모음이 장모음화되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파타가 같은 음가인 장모음 카메츠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할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고서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고 요런 형태론적인 특징이 있구나라고, 그리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형 미완료의 어떤 그 패턴의 특징입니다. 여기 패턴의 특징은 그러니까 그 형태론적인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형 바브가 붙어도 미완료 동사형의 철자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공부를 하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계속형 바브가 붙었을 경우에는 미완료형 동사의 형태도 바뀐다 그러면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 안 생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형 바브가 붙어도 미완료 동사형의 철자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미완료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바브가 붙고 이게 파타가 붙고 요드가 붙어도 여기에 기본적인 철자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앞서서 설명을 한 것처럼 1인칭 공성 단수를 보면, 그죠? 여기 단수를 보면 바브 밑에 단모음 파타가 장모음 카메추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후음 문자에 중복점이 붙을 수 없지만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접두사 밑에 있는 파타를 장모음화시킨 그 결과로 인해서 카메추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 특징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추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계속형 미완료와 일반 미완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두 가지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제 여기는 복수고 여기는 이제 단수 형태입니다. 3인칭 남성 단수일 경우에는 어때요? 바이크톨 그리고 그는 죽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왜요? 계속형 미완료이기 때문에. 왜 이크톨 그리고 그는 죽일 것이다. 왜? 일반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 접속사예요. 단순 심플 바브 단순 접속사. 요거는 계속형 바브가 되는 거예요. 자, 바티크톨 그리고 그녀는 죽였다. 베이크톨 그리고 그녀는 죽일 것이다. 이렇게 되죠. 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접속사는 뭐기 때문에? 계속형 바브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접속사 바브 밑에 파타가 있고 접두사 안에 중복점이 있는 것을 근거로. 그러면 어떻게 번역한다? 그리고 그는 죽였다. 과거로 번역한다. 이거는 단순 접속사, 그죠? 단순 접속사예요. 왜요? 바브 밑에 유성 슈바가 있고 여기 접두사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죠? 베티크톨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뭘로 번역해야 돼요? 그리고 그녀는 죽일 것이다. 미래로 번역한다. 요거는 단순 접속사, 요거는 계속형 접속사, 계속형 바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바 이크텔루 바티크톨레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바이크톨레나 바니크톨. 여기도 보면 여기 바브 밑에 뭐가 있어요? 파타가 있고 접두사 눈 안에 뭐가 있어요? 중복점이 있죠. 1인칭 공성 복수 니크톨 바니크톨 그리고 우리는 죽였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바브? 계속형 바브. 베니크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리고 우리는 죽일 것이다. 왜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요거가 단순 접속사 바브이기 때문에. 왜 단순 접속사 바브예요? 접속사 밑에 유성 슈바이가 있고 미래형 동사의 접두사 안에 중복점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 접속사다. 그러니까 심플 바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심플 바브. 바브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단순한 미완료형으로서 미래로 번역을 하는 동사가 접속사 바브가 붙음으로 인해서, 그것도 계속형 바브가 붙음으로 인해서 과거 형태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형태론적인 거하고 이제 의미론적인 거였단 말이죠. 앞에서 공부한 거는. 그죠? 그러니까 단순 미래형은 미래로 번역한다. 그러나 거기에 계속형 바브가 붙어서 계속형 미완료가 되면 과거로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설명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계속형 미완료는 그럼 언제 쓰느냐라고 하는 거죠. 계속형 미완료는 그 히브리인들이 앞서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과거의 사건들, 즉 일련의 사건들, 일련의 동작들을 나타낼 때 이와 같은 계속형 미완료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묘사하고 싶을 때 어떤 그 형태를 써야 돼요? 계속형 미완료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가지 용례를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보다 좀 더 많이 있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이상은 약간 중급, 히브리어 중급 레벨에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일련의 과거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과거 사건, 이렇게 과거의 사건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속형 미완료는 과거의 사건을 다루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완료형 동사로 근데 이 과거의 사건들을 설명을 하는 것이지만 그 약간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완료형 동사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개의 미완료 동사가 이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료형 동사로 문장과 단락이 완료형 동사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어떤 동사냐? 계속형 미완료예요. 그와 같은 형식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예를 이제 곧 이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완료형 동사로 문장이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 등장하는 동사가 뭐냐? 계속형 미완료형 동사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과거의 그 일련의 사건들을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과거의 사건이에요. 두 번째, 과거의 이야기가 계속형 미완료로 시작을 해서 계속형 미완료 동사로 이어진다. 이게 많음이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 그리고 단락 자체가 미완료, 계속형 미완료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 자체를. 여기에는 완료형 동사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의 경우는 계속형 미완료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형 미완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히브리어 본문에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걸로 도입이 되냐 하면 시간의 부사 바예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예히로 시작이 돼서 이건 시간의 부사라고 말을 합니다. 시간의 부사 바예히로 시작이 돼서 처음 등장하는 동사가 뭐냐? 계속형 미완료인 거예요. 이건 이제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다음에 이제 실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사건, 또 과거의 사건이죠. 계속형 미완료가 이어지지만 중간에 흐름이 한번 딱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그 부정어 로가 접속사하고 이제 붙어서 사용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료형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다시 계속형 미완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와 같은 형식으로 약간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과거의 사건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제로 한번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일련의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 과거의 이제 일련의 과거의 사건, 일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과거의 사건 여러 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동작이나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완료형, 근데 이것이 완료형 동사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개의 계속형 미완료 동사가 이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볼까요? 하 아담,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왜 하 아담 야다 엣 하바 이스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야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칼 완료 3인칭 남성 단수예요. 야다 무엇을 알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 그냥 단순하게 인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어떤 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알다라고 할 때는 일종의 삼관계를 함의하고 있다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침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 잠을 잤다라고도 좀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하튼 간에 아담이 하와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라고 하는 칼 완료형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칼 완료형. 그런데 그 이어서 나오는 동사들을 보면 여기 바타하르 이게 있죠. 바타하르, 바텔레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텔레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동사가 뭐예요? 바토메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여긴 어떤 형태냐면 다 계속형 미완료입니다. 계속형 미완료. 왜 계속형 미완료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접속사 바브 밑에 파타가 있고 접두사 안에 뭐가 있어요? 중복점이 있다. 바브 밑에 파타가 있고 접두사 안에 뭐가 있어요? 중복점이 있다. 여기 바브 밑에 파타가 있고 그 안에 접두사 안에 뭐가 있다? 중복점이 있다. 이것을 근거로 인해서 이거는 그냥 일반형 미완료형이 아니라 계속형 미완료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라의 동사 하라, 이 동사의 칼 미완료 3인칭 여성 단수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임신하다라고 하는 아기를 갖다라는 뜻이기 뜻을 갖기 때문에 그녀는 임신할 것이다가 아니라 임신했다. 동작의 완료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동작과 그 다음에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 동작이 연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텔레드, 이거는 어떤 거예요? 얄라드라고 하는 동사죠. 얄라드. 이건 무엇을 give birth to 이런 뜻이죠. 아기를 낳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3인칭 여성 단수예요. 계속형 미완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요? 계속형 미완료 과거로 번역해야 된다. 낳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목적어가 뭐예요? 카인, 그죠? 카인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동사 알았고 그 다음에 임신했고 그리고 낳았고, 이것이 일종의 일련의 동작들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바토메르라고 되어 있어요. 바토메르. 접속사 바브 밑에 파타가 있고 접두사 안에 중복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계속형 미완료. 이거는 이것도 칼 미완료 3인칭 여성 단수가 되는 거죠. 그죠? 아마르 동사의 칼 미완료 3인칭 여성 단수. 그러면 어떻게 번역이 돼요? 그녀가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칼 완료형으로 시작을 했지만 계속형 미완료가 이어지는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 동작의 연속적인 일련의 사건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용법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계속형 미완료로 시작을 해서 계속형 미완료 동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칼 완료로 시작이 되면 과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칼 완료로 시작을 해서 칼 완료로 끝나도 되지만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계속형 미완료 형태로 시작을 해서 계속형 미완료 형태로 이어서 사용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보면 이런 겁니다. 바이프샤 모압 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하레 모트 아흐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거 계속형 미완료예요? 일반형 미완료예요? 계속형 미완료이다. 왜 계속형 미완료예요? 접속사 바브 밑에 파타가 있고 접두사 안에 중복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요? 과거로 번역해야 된다. 완료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파샤에서 왔습니다. 파샤에서 왔습니다. 파샤에서 왔어요. 이거는 이제 반역하다. 죄를 짓다라는 뜻도 있지만 반역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전치사 빼와 같이 사용되어져서 반역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누가 반역을 한 거예요? 모압이 반역을 했어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반역했다. 아하레이 이거는 애프터 뭐뭐 후에 모트 죽음 아합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아합의 죽음 이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반역했다. 배반했다. 이런 의미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뭘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하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의 첫 번째 동사가 그 책의 열왕기하 1장의 첫 번째 절이 뭘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계속형 미완료로 시작이 되고 있다. 그 다음 여기 바이크라 엘 모셰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말했다. 그는이 여기 있죠. 그는이 이크라는 칼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이거죠. 여기 계속형 바브. 왜 계속형 바브예요? 파타 중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칼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계속형 바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는 불렀다.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다. 그러니까 이게 L이 이게 투잖아요. toward라든지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이크라 엘 모세 하면은 he called to Mos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 히브리어 문장에 대한 직역이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 불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누구를 불렀다. 모세를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형 미완료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 계속형 미완료가 등장을 합니다. 바예 따벨 야훼 아도나이 엘라이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또 계속형 미완료가 사용되어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속형 미완료는 문장 단락의 시작 또는 책의 시작 어떤 그 문장이나 단락의 시작 부분에서 계속형 미완료로 시작을 해서 계속형 미완료로 이어지는 그렇게 하여서 어떤 동작이나 사건의 연속적인 어떤 사건의 연속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것인데 시간의 부사 바 예희로 시작이 돼서 계속형 미완료 동사로 시작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중급 레벨에서 다뤄볼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이게 보면 한번 볼까요? 바예히 아하레이 모트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바예히 다음에 아하레이 전치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뭐뭐 후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아하레이 다음에 야하레 다음에 뭐 케라든지 카 아셰르라든지 요런 전치사가 이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 예희 다음에. 그러니까 전치사 구예요. 전치사 구. 그때 여기 바 예희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해석을 하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 전치사가 나왔잖아요. 그 전치사가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바 예히 다음에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하레이 모트 아브라함 하면은 아하레이는 뭐뭐 이후에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독특한 기능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여하튼 간에 이 바 예히 다음에 전치사가 나왔고 이 전치사 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등장을 했어요? 계속형 미완료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속형 미완료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번역해야 과거로 번역을 한다. 과거로 번역한다. 아시겠죠? 과거로 번역을 하는데 여기 접속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번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엘로임 하나님이 말했다. 에트 이츠악. 하나님이 축복했다. 라고 하는 뜻이죠.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죠. 축복했다. 누구를? 이삭을 축복했다. 그의 아들 이삭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 예히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계속형 미완료형이 나오더라. 근데 이것을 뭘 나타내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 예히는 이게 좀 독특한 거예요. 독특한 바 예히예요. 이제 뭐 계속형 미완료형이기도 하지만 그냥 요거 자체만 놓고서 보면 이것이 계속형 미완료형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보면 바 예히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바 예히에 진주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이 계속형 미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 주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일반 동사가 됩니다. 계속형 미완료가 아니라. 그러면 여하튼 간에 이렇게 본동사가 없을 때 이 그 전치사 구가 나오게 되는데 이럴 때 이 바 예히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보통 어떤 경우를 나타내냐면 절정을 나타낼 때 어떤 내러티브가 이렇게 있고 나서 마지막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이 바 예히 문장 구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11절을 보게 되면 어떤 문법책에는 단락의 시작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이거는 단락의 시작을 나타낸다기보다도 이 25장 1절서부터 21절까지의 단락에서 이 11절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이삭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절정을 클라이맥스를 나타낸다. 그리고 나서 25장 12절부터는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톨레도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5장 11절은 여기 바 예히가 등장을 하면서 어떤 거를 암시를 하냐면 절정을 나타내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25장 1절서부터 25장 11절까지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바 예히를 보고서 이거는 이 단락에서의 절정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 예히가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절정을 나타낸다. 마지막입니다. 이 계속형 미완료의 영법 마지막 용례는 과거의 사건, 계속형 미완료는 과거의 사건이죠. 그러나 이제 특이한 경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형 미완료가 이어지지만 중간에 흐름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건의 흐름에 부정문이 개입할 때가 그렇다. 부정어 로가 접속 배와 결합해서 벨로가 되는 경우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600절 이상 히브리어 전체에서 한 600절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자주 등장하는 그런 구문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자, 보세요 한번. 여기 보면 계속형 미완료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이렇게 3번 등장합니다. 동사가 이렇게 있는데 22절서부터 23절까지를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속형 미완료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일까요? 계속형 미완료로 시작했으면 계속형 미완료형이 나온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왔어요? 샤마 완료형이 나왔어요. 완료형이 나왔는데 어떤 경우냐? 이 접속사 배하고 로하고 붙어서 부정 구문을 만드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렇게 리듬이 한번 깨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리고 나서 다시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계속형 미완료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바로의 마음, 랩이라고 하는 것은 heart를 말하는 거죠. 마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딱딱해졌다, 굳어졌다. 이게 하짜크는 이제 강해지다, 강하다, 강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딱딱해졌다, 굳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저 바로의 마음이 강해졌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 부정적으로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형 미완료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칼 완료형이 부정어 벨로와 함께 쓰이면서 한번 리듬이 깨졌다가 다시 계속형 미완료로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이제 한 600절 정도가 등장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계속형 미완료형이 계속 이어지면서 과거의 일련의 사건들을 행동들을 동작들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래간만에 그 히브리어 강의 여러분들한테 이제 올리는데 조금 이렇게 좀 길게 이 영상이 찍혀진 것 같습니다. 한 5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이 영상을 좀 짧게 찍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제 주제가 이제 내용이 이제 길 때 이제 부득이 길게 찍게 되는데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소기의 어떤 결과들을 얻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 계속형 미완료에 약간 반대가 되는 계속형 완료의 완료형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영상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도 누르고 또 구독도 눌러서 여러분들이 유익한 영상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